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제 FC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제가 예전에 비에노 080 설명드릴 때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강좌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 제작한 보드를 테스트를 좀 해봤더니 비에노 080 센서로 3축 회전 각도 계산을 해보니까 롤 피치 각도에 약간의 오프셋이 껴있는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보드에는 롤에 8도 정도의 오프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각도에 옵셋이 껴있는 거는 비행 제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프셋이 껴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만큼을 빼줘서 간단히 제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센서 캘리브레이션으로 해결 가능한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나중에 파트 1 끝나고 파트 2의 부가 기능 설명드릴 때 비에노 080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FC 구매해주신 분들은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 따라 하시면서 한번 센서 값들이 잘 나오는지, 옵셋이 껴있는지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센서마다 다 달라서 어떤 건 옵셋이 껴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셋이 껴있다면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비행이 잘 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옵셋만 제거를 하고 비행을 했더니 비행은 잘 됐습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게 다 확인됐고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용할 M8N GPS의 NMEA 프로토콜의 기본 출력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NMEA 프로토콜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NMEA 프로토콜 말고 UBX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U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M8N 설정을 바꾸고 UBX 프로토콜로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정만 바꾸는 거라서 설명드릴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UBX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UBX 프로토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NMEA 프로토콜이랑은 다르게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NMEA 같은 경우는 GP, GGA 하고 숫자들이 이렇게 쫙 나왔었는데, 그건 ASCII로 들어오는 거라서 텍스트라서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됐던 거고, UBX 프로토콜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을 바로 할 수는 없고 파싱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UBX 프로토콜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고요. 쉽게 말하면 UART 또는 I2C, USB, SPI 이 네 가지 통신 방식 중에 하나로 인터페이스하는, 그리고 0xBO, 0x62로 시작하는 GPS 정보가 담긴 유블럭스에서 만든 자체 통신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네 가지 인터페이스 방식 중에 UART를 사용할 거고요. NMEA 프로토콜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지난 시간에 GPGA라는 NMEA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텍스트로 출력이 돼서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됐었고, 또 같은 GPGA 메시지라도 메시지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싱한 코드 작성이 어렵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UBX 프로토콜은 같은 메시지라면 같은 길이의 데이터 프레임을 갖기 때문에 파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UBX 프로토콜의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구조를 갖고요. 이 프레임 구조는 파싱 코드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엄청 중요해요. NMEA랑 UBX 프로토콜의 메시지 구조를 좀 비교해보면, 이 NMEA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다 ASCII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작은 항상 달러로 시작하고, 그리고 GP 다음에 들어오는 이 세 개의 글자로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이 컴마로 구분되는 이 부분이 데이터 필드 영역이고 실제 GPS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글자가 체크썸이고, 그리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로 한 프레임이 종료됩니다. UBX는 먼저 16진수로 0xBO, 0x62 이렇게 두 개 바이트가 먼저 들어오고요. 이거는 ASCII로 마이크로를 뜻하는 뮤, 그리고 B 이렇게 두 가지 글자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랑 ID 정보로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길이 정보가 들어있고 페이로드 부분이 실제 GPS 관련된 정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바이트, 이 체크썸 바이트로 한 프레임이 종료되고요. 사실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막 엄청 다르거나 하진 않아요. 다 이제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NMEA랑 UBX를 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NMEA 같은 경우는 이 NMEA라는 단체에서 제정한 범용적인 규약이고요. 그래서
GPS 제조사를 불문하고 어떤 제조사든지 이 NMEA 프로토콜은 다 출력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ASCII로 돼 있고 UART로 인터페이스하고 같은 메시지라도 데이터 길이가 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드를 컴마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장점은 이제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점이라고 적을 게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적은 거고, 단점은 메시지 길이가 길고 파싱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UBX 프로토콜은 이거는 유블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약이고 데이터가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이 네 가지를 지원을 하고 저희는 UART를 쓸 거고, 같은 메시지라면 데이터 길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드를 바이트 순서로 구분하고요. 뭐 NMEA 같은 경우는 컴마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점은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메시지 길이가 짧고요. 파싱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파싱하는 코드를 다다음 시간에 작성을 할 거고, 단점은 이제 범용적이지 않다. 유블럭스에서 만든 GPS에서만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고, 파싱을 해야지 데이터가 확인이 되겠죠. 이거는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NMEA 프로토콜이랑 UBX 메시지를 각각 비교를 해본 거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해봤던 거고, 다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와서 눈으로 보였죠. 근데 UBX 메시지를 텍스트로 ASCII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무슨 데이터인지 확인이 바로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UBX 메시지는 맨 처음에 0xb5, 0x62 이게 ASCII로 뮤 그리고 b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뮤 b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ASCII로는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UBX 메시지는 유블럭스에서 정해놓은 방식대로 파싱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이 uCenter 프로그램으로 엠파렌 내부 설정을 좀 바꿀 건데, 그러려면 이 PC에서 엠파렌 모듈에 이렇게 설정을 해라 라는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PC랑 이 둘 간에 통신할 때 통신 속도를 921600으로 맞춰 놨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거 설정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 통신 속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FC의 UART 6번 통신 속도를 9600으로 바꿔서 이 PC랑 FC 간의 통신 속도를 9600으로 하는 거죠. 이제 CubeMX로 작업을 좀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3-1 엠파렌 PC 인터페이스 이 폴더에다 그냥 그대로 그 보레이트만 바꿀 거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 아이디를 먼저 실행시키시고요.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 만약에 다른 거 작업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닫으시고 임포트를 다시 해주세요. 자, 임포트 하시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열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이 IOC 파일 더블 클릭해서 Cube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커넥티비티 탭 확장하시고요. 그리고 PC랑 통신하는 부분인 UART 6번 채널의 보레이트만 960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제너레이트 코드 하고요. 다른 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네, 됐으면 이거 빌드하고 다운로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main.c 여시고, 자, F11 누르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됐고요. 실행하시고, 그리고 터미널 프로그램 열어서 이제 9600으로 했을 때 통신이 잘 되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됐고, 이제 이 uCenter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Center를 실행시키시고요. 실행시키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이 위쪽 버튼의 배치랑 오른쪽에 이런 시각화하는 것들의 배치가 저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고 버튼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이 어떤 설정하는 창이나 혹은 터미널 창 같은 거를 선택하는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 가운데가 이제 이 버튼들을 누르면 어떤 창들이 뜨기 시작해요. 그 창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버튼 두 개가 엠파렌이랑 통신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것들이고, 이 버튼의 오른쪽 거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통신 속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9600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컴포트를 선택하는 건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컴포트 4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 컴포트 4번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연결을 해제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누르시면 이제 이 모양이 연두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통신 설정이 다 잘 돼 있다면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지금 보시면 또 이 오른쪽에 그 시각화 부분에 이제 뭐가 좀 뜨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창을 띄울 건데, 그때 이 두 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되고, 저희는 그 중에 바이너리 콘솔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출력하면 되는데, 왼쪽 게 바이너리 콘솔 창이고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가 여기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그거의 ASCII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이 텍스트 콘솔 열어보시면, 이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얘는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뜨고 있죠. 바이너리 데이터는 여기 표시가 안 돼요. 저희는 바이너리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볼 거기 때문에 이걸 쓸 거고, 그래서 바이너리 콘솔에 그 데이터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봤더니, 이 왼쪽은 데이터 옵셋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수신된 데이터의 바이너리 값, 16진수 값이 여기 표시가 되고, 오른쪽은 그 받아진 데이터의 ASCII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설정은 NMEA 프로토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GPGA 뭐 이런 NMEA 프로토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네, 이렇게 데이터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8N 설정들을 할 건데, 그때 요 두 개 중에 저희는 왼쪽 거를 사용할 겁니다. 왼쪽 거는 메시지 뷰고요. 오른쪽 거는 컨피규레이션 뷰인데, 이 컨피규레이션 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버튼 중에 왼쪽 거를 누르세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M8N 내부의 어떤 설정들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이 그림처럼 UBX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CFG라는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NMEA가 확장되어 있는데 이거 닫으시고요. UBX를 확장하시고 그 안에 CFG라는 메뉴가 있죠. 이 UBX 프로토콜 안에 이 각각의 이런 메뉴들이 클래스가 되고요. 그 클래스를 확장하면 또 몇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ID가 됩니다. 제가 아까 그 UBX 프로토콜의 메시지 구조를 설명드릴 때 메시지 종류를 클래스랑 ID로 구분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들 안에 또 이런 ID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이제 그 어떤 내부 설정들을 바꿀 거니까 CFG라는 config 클래스 안에 이제 가장 먼저 UBX 프로토콜로 바꿀 거라 이 포트라는 ID, PRT라는 ID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초기 설정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설정을 이 그림처럼 바꿉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타겟이 UART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M8N 자체 UART 채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FC의 UART 채널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건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인을 이거는 뭐 UBX만 해도 되고, UBX랑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UBX로 하시고 프로토콜 출력을 UBX로 바꿉니다. 그리고 보레이트는 9600 그대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건드릴 거 없어요. 그래서 UART 1번 채널 그냥 그대로 두시고 프로토콜 입력을 UBX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프로토콜 출력을 UBX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고, 이렇게 하면 바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샌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직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UBX 출력으로 바꾸겠다라는 이 명령을 딱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설정한 게 뭐냐면, UART 1번 채널로, 그러니까 M8N 내부의 UART 1번 채널로 UBX 프로토콜로 보레이트 9600 그리고 이러한 UART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M8N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정을 했더니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오고 멈춰 있죠.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UBX 데이터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할 거냐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 CFG라는 클래스 안에 아까는 저희가 이 PRT, 포트 아이디의 메시지를 그 설정들을 바꿨는데 이번엔 MSG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리시면 있어요. MSG를 선택하시면 이런 창 뜨면 그냥 yes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할 거냐를 여기서 선택하는데 우선은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1-2 nav-poslllh 요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출력 장치로 출력할 거냐는데 M8N의 UART 1번 채널로 출력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send를 누르면 또 이 설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send를 하는 순간 설정이 되면서 데이터가 1초에 한 번씩 이 nav-poslllh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end를 눌러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1초마다 한 번씩 뭐가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메시지 뷰 창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또 밑에 뜨기 시작할 텐데 봤더니 이런 메시지가 여기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PRT, UART 설정 그리고 UBX 프로토콜 설정했던 부분을 봤더니 이제 메시지 좀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이런 설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M8N으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uCente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들을 바꾸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M8N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기만 하면 이런 설정이 그냥 돼요. 그러니까 uCenter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메시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제 수업 맨 마지막에는 이 uCenter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그냥 FC에서 M8N으로 바로 보내서 설정하는 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메시지 설정까지 완료가 돼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nav-poslllh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정 바꾸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UBX 프로토콜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 설정을 해봤고 그랬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바이너리 콘솔 창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다 뮤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할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GPS 출력 주기를 5Hz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CFG 클래스 안에 rate라는 아이디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네, 조금 밑에 내리시면 여기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지금 1Hz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5Hz로 바꾸려면 이 숫자를 20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헤르츠가 5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설정을 또 하기 위해서 send를 누릅니다. 아직 send를 안 눌렀는데 안 눌렀을 때는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1초에 5번씩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빨리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렀더니 데이터 들어오는 주기가 좀 빨라졌죠. 이렇게 해서 5Hz로 설정을 했고요. 참고로 아까 그 UART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에 지금 보레이트 9600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거 최대 921600까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 통신 속도로 바꿀까 하긴 하는데 이거 바꾸는 거는 이 uCenter 말고 소스 코드로 명령어 보내서 바꾸는 거를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UBX 프로토콜로 메시지 출력하는 거 설정을 했는데 지금 설정할 건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M8N의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제가 전원을 뺐다가 넣어볼게요. 지금 전원을 뺐고 다시 넣었더니 보시다시피 다시 NMA 프로토콜로 바뀌었죠. 그러면 설정을 또 다시 해줘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설정하겠습니다. 포트를 이렇게 해서 send를 누르고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메시지 종류를 자 이거 해서 UART 1번으로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출력 주기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초에 5번씩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설정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는 이 CFG 클래스 안에 또 CFG라는 아이디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조금 올리시면 CFG 클래스 안에 CFG 아이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디바이스를 이거 전체를 우선 다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Save Current Configuration 하시고 Send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설정들이 엠파렌 내부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뺐다 끼면 이 설정 그대로 다시 출력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전원을 빼볼게요. 전원을 뺐고 다시 전원을 넣었더니 UBX 메시지가 그대로 출력되고 있죠. 저희가 설정한 대로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엠파렌의 전원을 한 며칠 동안 빼놓고 다시 전원을 넣었을 때가 이 설정이 저장이 안 되고 다시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도 그 보드에 있는 코인셀 전지를 이용해서 이 설정들을 저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엠파렌 GPS를 한동안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전원 연결을 하면 설정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유센터 이렇게 열고 막 설정 바꾸고 해주려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유센터 없이 FC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명령어들을 보내주면 설정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보내주고 설정을 바꾸는 코드를 맨 마지막 시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부터는 이 유센터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엠파렌 출력 설정들을 좀 바꿔보는 걸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UBX 프로토콜로 받아온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파싱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